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박사의 뇌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라는 책을 주제로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거나 또는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동기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우리의 의식적인 삶은 우리가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한 행동을 사후에 정교하게 합리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각종 실험에 따르면 뇌의 명령이 자유의지보다 최소한 1초 먼저 시작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서서 커피를 가지러 가는 행동은 내가 커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명령을 내리고 생각은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는 나중에 그 결정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우리의 뇌를 누군가가 스캔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를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뇌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후의 합리화 대상일 뿐이거나 단순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의 직관과는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뇌과학자의 연구는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뇌의 활동이 1초 이상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뇌 활동의 결과이지 원인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1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접합부를 형성하는데 이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각종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이 가능한 뇌 활동의 순열과 조합의 수는 수학적으로는 무한대입니다. 이 환상사지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팔이 절단된 환자의 경우 팔을 담당하는 뇌는 팔로부터 이제는 아무런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팔을 통제하던 뇌 조직은 이 팔과 서로 정교하게 신호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에서 오는 감각이 잘려 없어져 버리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감각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팔을 절단한 환자들은 이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고통을 확인해 줄 실제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팔에게 보고서를 올리라고 독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환상사지 환자는 이 사지의 존재를 너무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침대에서 깨어나 환상사지로 일어서려고 하다가 마룻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또 어떤 환자는 이미 없어진 환상의 손으로 그릇을 들어 옮기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손발에 느끼던 감각들, 즉 통증이나 뜨겁고 차가운 감각 등은 물론이고 이 물기에 젖은 촉촉한 느낌이나 이 미칠 듯이 가려운 경험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프다는 감각, 즉 통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응으로 통증은 저주가 아닌 선물입니다. 이 불에 손이 닿으면 아 뜨거워와 같은 급성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유리조각이나 아핀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물체를 조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성 통증은 급성과는 다른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어깨에 만성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이 어깨를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 통증 덕에 치료가 될 때까지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통증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된 통각 마비 환자는 이 통증 자극을 가하면 아야 라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합니다. 통각 마비 환자는 통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이 통증이 발생하면 뇌는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뇌 영역으로 가는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이 통증을 가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통각마비 환자가 웃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 신호를 가짜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웃을까요? 또 이 웃음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웃음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 이유는 어떤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신호가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면 웃음을 터뜨리고 이 웃음은 우리의 동료나 친족들에게 저것은 가짜다라고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희극에서 풍채가 당당한 신사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집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웃습니다. 저것은 가짜다라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사가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더 웃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신호는 더 이상 가짜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편측 무시라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 무시 환자는 자신의 이 오른쪽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왼쪽 편에 어렴풋이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는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 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는 접시의 왼쪽에 있는 음식은 먹지 않고 남겨둔 채 오른쪽에 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면도를 할 때 이 오른쪽 수염만 깎고 왼쪽은 남겨둡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오른쪽 얼굴에만 화장을 합니다. 책도 중간부터 읽게 되고 또 왼쪽에 놓아둔 물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 뇌졸중 환자의 약 25 내지 30%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다양한 이 뇌 부위의 손상이 무시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카프그라 증후군은 이 뇌의 시각 영역과 감정 중추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이 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는 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몇 주 후에 깨어났는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이 시각 중추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것은 알아봅니다. 그런데 시각과 감정을 연결시켜주는 중추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머니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지만 왜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머니를 흉내내는 사기꾼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 외에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목소리를 통해서는 어머니임을 인식합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뇌는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프그라 증후군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망상적 동일시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의 자기 자신조차 자신과 닮은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주된 증상은 자신의 부모가 가짜라는 망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이 감정 분리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뇌손상, 치매, 조현병 환자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모든 감각이 감정 중추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정적으로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환자가 그와 같은 완전한 감정적인 고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환자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이성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코타르 증후군 환자는 자신이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패하는 중이거나 혈액의 전체 또는 이 심장과 같은 중요한 내부 장기를 잃어버렸다고 믿습니다. 희귀한 경우에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 코타르 증후군 역시 뇌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거나 또는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